안녕하세요. 화성관진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계속 재단 재산이 포기, 부동산이 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언제 포기하는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인하여 파산재단 소속의 부동산의 시가가 피담보 채권보다 주로 이제 근저당 채권이죠. 작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단 증석이 기여하지는 못하면서 관리비, 재산세 등 부담이 증가로 오히려 재단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은 그 포기를 검토해야 됩니다. 부동산 포기 기준은 당해 부동산의 보유가 파산재단의 증식에 기여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의 동향, 물건의 개성, 가액, 임의매각 가능성 내지 임의매각 노력의 결과, 별채권자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임의매각은 이제 주로 대법원 사이트에다가 파산회생 재산 매각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고를 내서 한 3개월, 길으면 6개월, 많으면 1년 이상 걸어놓고 입찰을 받았는데 입질자가 없으면 사실상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물건의 개성,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맹지라든지 보전지역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법상 개발 제한이 있다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액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 필지인지 공유지분인지 기획부동산에서 옛날에 많이 팔아먹었죠. 공유자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인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팔릴 가능성이 없죠. 별채권자의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별채권자가 조만간 임의경매를 넣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들이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별채권자가 임의매각을 해서 그 부동산의 어떤 시가가 훨씬 이미 경매권자도 다 변제받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게 낫죠. 나오네요, 여기. 실무상 지방 소재 임야, 토지 지분, 맹지인 경우에는 한가가 어려워 종종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묘가 있는 경우죠. 채무자 소유 임야가 선산이거나, 그죠? 채무자의 친인척들과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친인척이나 지인들에 대한 임의 매각을 시도하다가 매각이 성사되지 않으면 매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 포기하는 예가 많죠. 매수인이 없어 장기간 한가가 지체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매각 가능성도 희박하다면 재단 포기를 고려하되 이 경우에 채권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죠. 한편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함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더라도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고 남는 금원이 없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므로 재단 포기를 할 것이다. 부동산은 몰라도 차량에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근저당권 이외에 당해 부동산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권,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권이죠. 별채권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무와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합계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단 포기를 할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는 경매 신청권이 없으므로 관제인이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재단 포기를 하며 임차권자는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거나 다른 담보권자가 경매 실행할 때까지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채로 임차권자 의사와 달리 장기간 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부당한 점이 있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줄 고려하여 파산관제인 이러한 경우 환가를 시도하고 매각 시 매수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임차권자를 상대로 별채권 목적의 한수 방법의 조치는 준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진행한 것이 적정하다. 실제로 이거를 포기해서 작년에 상당히 문제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은 저도 이런 사안이 있었는데 오피스텔 2채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들한테 가족들한테 요청을 해서 형식적 경매까지 넣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낙찰이 됐습니다. 한 1000 정도씩 남는 것 같더라고요. 한 1년, 2년 이상 끌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한가 포기해도 고려해봤어요. 왜냐면 전세금이 1억 8천인데 시가가 1억 9천, 1억 7천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다 변제를 못하니까 그걸 포기해버리면 요 교과서처럼 그 임차권자는 강제경매권이 없죠. 그리고 이제 관제인을 상대로 아니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없죠. 면책이 되면. 이런 문제점이 서서히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법을 개정해서 경매 신청권을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또
경매 신청권은 좀 또 문제가 있을까요? 분별채권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죠. 예. 또한 법원은 파산 절차 중에 별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권자에 대한 변제 여부와 변제금 액수를 확정 지을 수 있도록 그쵸.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경매 끝날 때까지. 파산관제인의 허가신청서에는 포기 허가를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된다. 요즘은 이제 별도로 예전에는 이게 포기 허가신청서를 쓰는데 지금은 사실은 포기 허가신청서를 별도로 쓰지는 않고 관제인 보고서에 란에 기재합니다. 전자보고서상이 약간 바뀌었죠. 이 교과서의 내용이. 재산세의 과세 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고 과세 기준이 현재 수유자에게 과세되므로 가급적 위 과세일 기주일 전에 포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개인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은 권리포기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권리포기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원래 FM대로 하면 이 권리포기 등기 촉탁까지 하는군요. 경매 진행 중인 재산에 대해 파산관제인이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포기 허가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권리포기 사실을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대로 실무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예. 아무튼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포기에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특히 임대차가 문제가 된다. 준별채권자.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허가를 별도로 얻어서 소명자를 첨부해서 집행법원에 신고하는 거는 그런 실무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